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혹시 달라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 감지하고 계십니까?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였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시장 공공의 적이며 투기 세력, 사회악이다 라고 규정하고 징벌적인 과세와 대출 규제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나는 투기꾼이 아니니까 정부의 칼날과는 상관없어. 그래서 1주택자 여러분들은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막연한 안도감에 대해 냉정한 팩트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려 합니다. 화살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향하던 그 규제의 칼끝이 이제 1주택자, 그 중에서도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정부가 1주택자를 새로운 타깃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고된 시나리오가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시장 논리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왜, why, 즉 이유입니다. 왜 하필 지금 1주택자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국가재정, 즉 세금입니다. 현재 뉴스를 통해 접하시겠지만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정부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뜻입니다. 지출해야 할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과거 호황기에는 이 부족분을 다주택자들에게서 걷어들인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로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강력한 규제와 시장 침체로 인해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이미 증여나 매각을 통해 포트폴리오 정리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다주택자들을 볼까요? 거래조차 되지 않는 빌라나 지방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소위 비자발적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들에게서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주택자가 서울 핵심지 좋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괴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을 넓혀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자산 가치가 높고 아직 과세 여력이 남아있는 곳, 바로 자산 가치가 높은 집을 가진 1주택자입니다. 이것이 정책의 타깃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이며 대다수들의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깔끔한 면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논리로 접근할까요? 무차별적인 증세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명분을 내세울 것입니다. 첫 번째 타깃은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각 개인의 형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은 다양합니다. 지방 발령, 자녀 교육, 해외 근무, 혹은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집을 전세 주고 타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은 이를 투기적 성격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만 하는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 아니겠냐? 라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 타깃은 서울 강남과 한강변 아파트,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분들입니다. 비록 한 채지만 자산 가치가 15억, 20억을 넘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동원될까요? 이미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카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제의 요건 강화입니다. 1주택자가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인 양도세 공제에 거주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보유했어도 실제로 10년을 살지 않았다면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식입니다. 현재 최대 80%의 장특공제가 유지 중이며 이중 실거주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0%까지 10년 보유 시 받을 수 있는 장특공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선 단 10%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혹은 다른 방법으로 축소시키게 된다면 은퇴 후 집을 줄여 노후 자금으로 쓰려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세율을 직접 올리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해 저항이 크지만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가능합니다. 결국 비싼 집에 살면 세금을 더 내고 실거주하지 않을 거면 파는 것이 맞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사나 공관에 거주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은 보유한 채 말이죠. 공직자가 공무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 국민이 생업과 자녀 교육, 질병 치료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투기로 간주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잣대일까요?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바로 이런 이중적인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정책은 누구에게나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분당집은 비워두신 겁니까?
임대를 주셨습니까? 세금으로 방어하시면 되겠다는 논리가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방향성이 개인 SNS를 통해 심지어 새벽 시간에 언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메시지가 비공식적인 채널로 전달될 때 시장은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됩니다. 부동산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일궈온 전 재산입니다. 정책의 변화는 충분한 수계 과정을 거쳐 예측 가능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발표되어야 합니다. 즉흥적인 메시지로 시장을 흔드는 것은 결국 거래 절벽과 가격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현실 하나 짚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며 터부시하고 시장에서 몰아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겐 남아있는 다주택자들은 그마저 팔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으며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이들이 1주택자로서 이 지역을 살아야만 한다면 적어도 서울과 대부분의 수도권에는 민간으로서 담당하던 임대주택의 공급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임차인들이 거주할 임대주택은 누가 공급합니까? 대한민국 임대 물량의 많은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주택자도 없애고 1주택자도 전세 못 놓게 하면 결국 공급 절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공급자가 사라진 시장의 결말은 월세 폭등뿐이라는 사실, 제발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규제의 타깃은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1주택자니까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은 거두셔야 합니다. 내 자산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와 있는지, 향후 강화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화를 읽는 눈입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정책의 흐름이 내 자산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